네, 다음은 41번입니다. PLC의 구성 중 입력 측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입력 측이라고 한다면 보통 스위치나 그런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전기나 이제 램프 그리고 부저 그리고 계전기에 이제 타이머나 이제 카운터 릴레이도 포함된다고 보고요. 솔레노이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방향제 밸브, 솔레노이드. 보시겠습니다. 센서, 전자접촉기. 오늘 개폐기니까 이런 것들은 출력이겠죠. 답은 2번이 되어 있고 레벨 스위치, 푸시버튼 스위치 이런 거 다 입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2번입니다. 그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계좌 제어법, 그리고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이 이렇게 있고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삼상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에는 슬립 제어, 그리고 극수 제어, 그리고 주파수 제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주파 제어법은 이게 삼성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속하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일정한 환경 조건하에서 측정량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증폭기를 갖는 계측기의 지시가 시간과 함께 계속적으로 느슨하게 변화하는 현상. 이것은 그 드리프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드리프트. 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장 내에서 자력선에 감겨서 그 나선 운동을 하는데 그 자기장의 변화나 외력의 작용에 의해서 자력선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간과 함께해서 계속 느슨하게 변화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좀 일반적으로 그 자극을 주게 되면 그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좀 늦게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도 특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입력 신호에서 정해진 일정한 값이 되는데 이게 안정되기까지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출력 전압. 다음 그림의 출력 전압인데요. 자, 이 지금 그림은 이것은 가산회로입니다. 가산회로인데요. 이 가산회로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장치나 논리 회로를 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압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요. 이 RF 마이너스 RF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곱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교류 최대값이 100A인 경우에 실효값은 얼마인가? 이것은 식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서는 최대값과 실효값 나왔으니까요. 최대값은 실효값의 루트 2배입니다.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A가 되겠네요. 그럼 약 71이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두 개 합성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요. 그 합성 저항 R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병렬로 접속했다고 했으니까 자 R분의 1은 자 R1 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그래서 R을 구해주게 되면 R분의 1은 R1, R2 곱에 R1, R2의 합이 되겠네요. 이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의 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1차 지연 요소의 스텝 응답이 시정수 R을 경과했을 때 그 값이 최종
값에 대한 비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스텝 응답 시간이 이것은 시정수라고 하는데 이 시정수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이 그 시간에 대해서 지수관수적으로 그 변화해서 정상치에 달하는 경우 약 63.2%에 달하기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이 스텝 응답 시간 시정수를 뜻하는 그 정의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63%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이 수치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48번입니다. 절연저항 측정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우선 이 매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매거라는 것 자체가 절연저항 개법입니다. 고저항 측정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답은 절연저항 측정이라고 했으니까 1번 매거로 볼 수 있고요. 켈빈 더블 같은 경우에는 저저항, 피트스톤 브릿지는 중저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저항 측정, 중저항 측정, 고저항 측정 이 각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감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 감도를 나타내는 식으로는요, 그 지시량의 변화를 측정량의 변화로 나눠주면 됩니다. 감도라고 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양의 변화와 측정기 지침이 가리키는 지시량 변화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3번 그 지시량의 변화 나누기 그 측정량의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50번입니다. 음성 증폭기에 계단파 입력을 인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출력 전압의 표대 변화율. 이것을 슬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슬류율. 계단파 입력 인가했을 때 시간에 따른 출력 전압의 최대 변화율 슬류율이라고 합니다. 3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나왔죠. 드리프트가 43번에 나왔는데요. 드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자, 계측기 지시가 시간과 함께 이게 느슨해지는 거. 자, 계속해서 느슨하게 변하는 현상을 드리프트라고 했었습니다. 드리프트는 이제 느슨하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방폭형이고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전송거리가 먼 경우 적용하기 곤란한 조작부의 종류는 우선 전송거리가 먼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공합식이 되겠습니다. 공합식. 이게 압축성이기 때문에요. 자,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공합도 위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낮게 되고요. 그래서 조작부의 종류, 적용하기 곤란한 것은 공합식이 되겠습니다. 압축성에 의해서 좀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2번입니다.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 피드백 제어 시스템에서는 피드백을 주려면 우선 목표값과 그 출력값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부가 필요하죠. 비교부. 그리고 조작부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비교장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주력 비교장치. 4번이 필요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자, 60Hz 사극 유도중 회전자 속도가 1728rpm일 때 슬립은 얼마인가? 여기서 동기 속도는요. P가 극수죠, 극수. 이게 주파수인데요. 지금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이므로 4분의 120 곱하기 60Hz 해주면 1800rpm이 나옵니다. 여기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1- 동기 속도 분의 회전자 속도죠. 회전자 속도 이기 때문에 회전자 속도는 여기 나왔죠. 1728rpm 그래서 1- 1800분의 1728 해주면 0.04가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게 슬립을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슬립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중요합니다. 54번입니다. 삼상 유도준종의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법. 삼상 유도준종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요, 그 세 개의 선이 있으면 이게
이미 두 개 선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내용도 자주 나온 내용이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5번입니다. 계측기가 미소한 측정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측정량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는데요. 미소한 측정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측정량의 크기, 이것을 분해 능이라고 합니다. 신호 측정 방법 또는 장치의 한계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가장 미세한 신호 측정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하는 경우에 그 측정값이 얼마나 가깝게 나오는지에 대한 척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확도라는 것은 이제 근사값이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가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6번입니다. 입력 회로가 0이면 출력은 0, 입력 신호가 1이면 출력 0이 되는 거. 입력과 출력이 반대네요. 그러면 이것은 낫 회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오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입력 A와 B가 있으면 출력 C라고 보면요. 오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없으면 C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어 회로였고요. 자, AND 회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입력이 있을 때만 나오는, 그 외에는 0인 경우가 AND 회로가 되겠습니다. NAND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모두 이 둘 다 입력이 있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ND의 낫을 혼합한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주 수련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57번입니다. 자, 공업계 측에서 측정량의 쉬운 변환과 확대, 증폭이나 전송이 필요한 기본 신호가 아닌 것. 자, 변이, 전압, 자, 압력을 이제 편리한 기본 신호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주파수는 이제 공업계 측에서는 이제 그 주파수까지 한다면 그 윗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할 때 보통 이상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전압이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자, 다이오드 종류에는 이 정전압 특성을 이용한 것을 이용한 그 다이오드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 정전압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전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하 전류가 변화해도 전압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에서는 이런 것을 자동 용접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정전압 특성. 부하 전류가 변화해도 이제 전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용접에서는 작업자의 실력에 따라서 이 용접 그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용접에서 많이 정전압 변화를 이용해서 자동 용접을 사용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제너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포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 바이어스에 걸어주면요, 자, 빛을 방출하는 그런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보시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자속을 감소시키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전동기 회전 속도는요, 그 자속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합니다. 자속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므로 자속을 감소시키면 회전수는 올라가겠죠. 답은 1번 증가가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논리의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여기 지금 A와 B가 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A와 B가 모두 만족을 해야지만 램프가 켜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AND 회로죠. AND 회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